안녕하세요. 자전거 읽어준 남자입니다. 디스크 브레이크냐 림 브레이크냐, 사실 이 논쟁은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진리도록 나왔던 주제인데요.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이런 자전거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자투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근데 자덕들은 그냥 이런 자전거 이야기만 해도 재밌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자전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다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. 그리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. 특히 요즘은 자전거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어서 2025년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실제로 두 브레이크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디스크 브레이크의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강력한 제동력입니다. 비가 오든 진흙길을 달리든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든 항상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해준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요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손이 작고 남성에 비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제동력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휠 내구성과 열 변형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. 림 브레이크는 휠 표면에 직접 마찰이 일어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는 별도의 로터에서 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휠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. 특히 카본 휠을 선호하신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, 림 브레이크는 제동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휠이 송산될 위험도 있고 알루미늄 휠도 수명이 닿으면 림을 교환해야 해서 교환비를 생각하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해 새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. 2025년 현재에는 에어로 성능이 향상되고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해진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. 전동 무선 구동계와 일체형 핸들바가 보편화되면서 케이블은 모두 내부로 들어가는 풀인터널 방식이 가능해졌거든요. 덕분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과거의 림 브레이크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공기 저항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. 물론 림 브레이크 자전거에서도 이런 풀인터널 자전거들도 있었지만 케이블이 내부로 들어가면서 유아포스랑 달리 케이블이 과도하게 꺾여지면서 브레이크감과 변속감이 심하게 떨어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, 특히 정비를 할 때 전용 공구를 쓰거나 전용 부품을 써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정비성도 정말 불편했습니다. 다시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와서 넓은 타이어 호환성도 정말 중요한 장점인데요. 30mm 이상의 타이어도 거뜬히 장착할 수 있어서 로드 자전거 치고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, 접지력 또한 얇은 타이어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도움이 되고 제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같은 가격이라면 무게가 200g에서 많게도 500g 정도 더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크더라고요. 기존의 림 브레이크를 타다가 디스크로 넘어온 사용자 중에서 특히 긴 오르막을 오를 때 이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.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도 6kg 이하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비싸지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죠. 정비가 까다로운 것도 큰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, 특히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전문 자전거 샵을 찾아야 해요.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는 블리딩이나 단순한 분해 정비만 해도 집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패드 교체만 해도 림 브레이크는 한 짝에 1, 2만 원이면 되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한 짝에 3, 4만 원 정도 들어요. 로터까지 교체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. 자, 이제 반대로 림 브레이크를 살펴보자면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벼운 무게입니다. 단순한 구조 덕분에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가벼워서 경량화에 민감한 라이더들이 선호하죠. 실제로 프로 선수들 중에서 아직 림 브레이크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. 특히 산악 스테이지가 많은 구간에서는 이 1g 차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정비도 디스크 브레이크와 비교해서 정말 쉽습니다. 패드 교체는 5분이면 충분하고 와이어 텐션 조절도 정말 간단하죠. 기본적인 공구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. 특히 2025년 현재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. 고급 림 브레이크 자전거들이 중고 시장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.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2020년에 1200만 원이 넘던 기암 림 브레이크 모델이 얼마 전에 40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도 봤어요. 상태도 정말 좋았는데 물론 영식이 지난 것도 있지만 림 브레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거죠. 이건 반대로 자전거 입문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. 고급 자전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림 브레이크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비가 올 때 제동력이 급감하는 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. 비가 오는 날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동거리가 평소에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. 물론 비가 오는 날 안 타면 되지만 라이딩 도중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예보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경우 이런 단점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. 휠이 마모되는 것도 걱정거리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. 특히 카본 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 선택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리고 열병의 문제도 있죠. 긴 다운힐에서 브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마찰열 때문에 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휠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카본 휠은 열변형으로 휠이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다운힐 중 손상이 되면 다칠 수도 있고 비싼 자전거가 전손 날 수도 있어요. 몇몇 카본 휠 업체에서는 열변형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림 브레이크 휠들은 구형 모델이 많아 더 이상 워런티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. 그리고 2025년 현재 가장 큰 단점은 새 자전거 림 브레이크 모델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거의 모든
모든 최신형 기암급 로드 자전거가 디스크 브레이크로만 출시되고 있어요. 심지어 중급 모델들도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만으로 나오고 있고 입문급에서도 심심치 않게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을 찾아볼 수 있죠. 림 브레이크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구식으로 보이는데요. 림 브레이크 구조상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인 깔끔한 외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성도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가형 림 브레이크 부품들은 생활차 시장 덕분에 걱정이 없지만 고급형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단종이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고 부품도 완차처럼 중고로만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재밌는 건 2025년 현재 이 선택이 의미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. 이제는 어떤 브레이크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최신 디스크 브레이크냐 중고 림 브레이크냐의 선택이 된 것 같아요. 사실 이건 자전거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동차도 한때는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가 공존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차가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하고 있잖아요.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입문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. 고급 림 브레이크 자전거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자전거의 매력을 빠져볼 수 있으니까요.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과 환경 그리고 예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을 선택하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잘 관리하면서 타는 게 중요하죠. 그게 바로 즐거운 라이딩의 시작 아닐까요? 지금까지 자전거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을 선호하시나요? 또 왜 그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